어제 오후 비와 함께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해 한 10대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미주 한인 15,000여 명의 청원에 한국 법무부가 한국 내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의 바디캠 동영상 공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올해 소득세 징수가 감소한 데 따라 주의회가 세금 인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여행객은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4,15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비와 함께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대 소녀가 사망하고 6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주 뉴버그 경찰에 따르면 어제 비와 함께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강타하면서 가로수가 쓰러져 11살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브루클린 베드포드 애비뉴에서는 공사 중이던 빌딩 자재들이 강풍에 날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브루클린 파크 슬롭에서도 가로수가 차량 위로 쓰러지면서 반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메트로 놀스 열차의 모든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돼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에는 승객 수천 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뉴욕 JFK 국제공항 43편, 라과디아 공항 103편, 뉴저지 뉴아크공항 107편 등 300여 편의 항공이 취소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에서는 어제 강풍으로 인해 6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미주 한인 15,000여 명의 청원에 법무부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내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개선을 요구하는 재외동포 사회의 청원에 한국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뉴욕 한인회 측으로 보낸 답변에 따르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에게 유예 기간을 달라는 한인 사회의 요청은 검토해 볼 만하지만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병역 문제나 원정 출산 등에 민감한 국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개정안을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청원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보내고 지속적인 이러한 저희들이 운동을 벌인다면은 언젠가 멀지 않아 저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것 같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18세 3개월이 될 때까지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미국 주류 사회 진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단 모임은 현행 복수 국적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피해를 입게 된 한인 동포들이 많이 있다며 유예 기간을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와 15,000명의 서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정치인들에게 법안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재외동포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18세 3개월 이후에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적법을 이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단 모임은 앞으로 지속적인 청원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경찰의 바디캠 동영상 공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경찰의 바디캠 동영상을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인권법에 어긋난다는 경찰 노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14일 맨해튼의 뉴욕주 항소법원 로잘린 리터 판사는 경찰 노조가 제기한 바디캠 동영상 공개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동영상 공개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노조는 바디캠 동영상은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사 기록인데 뉴욕주 인권법 50A 조항에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인사 기록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데 따라 법원의 명령 없이는 대중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뉴욕주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동영상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찰 노조는 항소하며 동영상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리히터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일시 공개 중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 3건의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장의 판단에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제임스 오닐 경찰국장은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위해 올 연말까지 모든 순찰 경관이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세금 인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소득세 징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등의 방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소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징수된 소득세는 2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인 2,310만 달러가 감소해 부족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세수 확보를 위해 부자 증세와 판매세를 현행 6.625%에서 7%까지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지만 주의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징수율 감소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머피 주지사가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저소득층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와 공무원 연금, 저예산을 지원하는 학군의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폴 살로 주 상원 예산위원장은 강력한 세금 징수 방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가 해당돼 인기가 많은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렌트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발급이 뉴욕시에서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뉴욕시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은 연소득이 1인 기준 36,500달러, 4인 가구 기준 52,150달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세입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뉴욕시는 모두 6,200장의 섹션 8 바우처를 발급하며 이 중 114장은 참전 용사들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내 대기자는 약 10만 4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7월 중순까지 2,000장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2019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부터 맨하탄 검찰이 마리화나 범죄를 더 이상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 체포에 뉴욕시경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인종을 겨냥해 체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맨하탄 검찰은 오는 8월부터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돼도 형사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맨하탄 검찰의 이번 방침은 앞서 뉴욕타임즈가 뉴욕시경이 흑인과 히스패닉을 타깃으로 마리화나 관련 체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년 동안 뉴욕에서 흑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 체포될 확률은 백인보다 8배나 높았고 히스패닉도 백인보다 5배가 높았으며 맨하탄의 경우 마리화나 소지 흑인이 체포될 확률이 백인보다 15배가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미 경범죄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를 줄인 브루클린 검찰도 용의자가 중범죄 기록이 없거나 마리화나를 팔지 않았을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여행객은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4,15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24일에서 28일 전국에서 약 4,15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미 자동차 연합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3,6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항공편 여행객은 6.8% 증가한 3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루즈나 기차, 버스 등 해상과 육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여행객도 1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1위는 올랜도였으며 뉴욕시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졸업생에게 적합한 거주지 탑 10에 맨하탄 5곳, 브루클린 4곳, 퀸즈 1곳이 포함됐습니다. 1위는 맨하탄 콜롬비아 대학교 인근의 모닝사이드 하이츠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리트지가 맨하탄으로의 출퇴근,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에 적합한 아파트, 그리고 인기 지역과 보증인을 허용하는 아파트 등 4가지 요소를 토대로 졸업생에게 적합한 거주지 탑 10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컬럼비아 대학교 인근의 모닝사이드 하이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닝사이드 하이츠는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지수 평가에서 10점 만점을 받았고 소득 대비 렌트 평가에서도 8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버센트, 로우 맨하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브루클린 부시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퀸즈에서는 아스토리아가 유일하게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위 10위 지역에 맨하탄 5곳, 브루클린 4곳, 퀸즈 1곳이 포함됐습니다. 맨하탄 미드타운과 파이낸셜 디스트릭은 생활비가 많이 들지만 편의성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맨하탄 접근성이 뛰어나고 세계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 보드워크가 뉴욕시 랜드마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랜드마크 보전위원회는 코니 아일랜드 보드워크의 랜드마크 지정 조례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코니 아일랜드 선거구의 마크 트레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코니 아일랜드 보드워크의 랜드마크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웨스트 37스트릿에서 브라이튼 15스트릿 사이에 위치해 있는 보드워크는 세계적 명성의 롤러코스터, 사이클론 등 다양한 놀이가 함께 자리해 해마다 뉴요커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코니 아일랜드 보드워크는 총 2.7마일 길이로 해변 보드워크로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깁니다. 랜드마크 보전위원회는 코니 아일랜드 보드워크가 지난 1923년 5월 15일 공식 오픈해 올해로 95년이 됐으며 뉴욕시 문화와 역사를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랜드마크 지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드워크의 상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를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제각각 집회를 기획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최근 노숙자 쉘터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이 연이어 집회를 예고한 후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일정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조직적 대응을 위한 노숙자 쉘터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이 같은 집회가 사전 조율 없이 일부 단체들에 의해 추진돼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선 한인사회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더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시의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대책위원회는 LA시가 공청회 없이 쉘터 설립을 가능케 한 주 상원 법안 SB2에 의거해 쉘터 추진을 강행한 만큼 관련 법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쉘터 설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하면서 이 법안 자체 취소 또는 이 법안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이라는 그 신청을 하는 재판인데 그때 재판을 하면 1년, 2년, 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법의 어떤 집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쉘터를 세우는 것을 임시로 중단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어 위원회 측은 현재 다양한 법적 대응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LA시 측에 이번 쉘터 선정 과정에 대한 내부적인 문건과 이메일 등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측은 정보 공개 요청으로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쉘터 부지 선정 과정 가운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학대 가해자로 지목돼 사임한 에릭 슈나이더만 전 뉴욕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후임 후보에 10명이 넘게 출마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지지를 받고 있는 바바라 언더우드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언더우드 변호사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검찰총장 선거에서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18-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심사 대상 선정 추첨에 당첨자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 전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부터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서류 반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청 건수가 많아 반송 일자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반송 서류를 받거나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신청 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 해켄색의 리버사이드 쇼핑몰 주차장에서 14일 수도관 공사를 하던 도중 도로가 주저앉으면서 중장비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은 주차장 수도관 파열로 도로 일부가 침수돼 집안 침하가 발생하면서 굴삭개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3.11로 접수된 쥐 관련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브루클린으로 1,37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어서 맨하튼, 브롱스, 퀸즈, 스태튼-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쥐 관련 불만 신고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로는 브롱스의 335 이스트 148 스트릿의 건물이 318건이었고 브루클린의 410 이스트 파크웨이 건물이 90건, 5층인 브롱스 2337 그랜드 콩코스 건물이 85건 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금요일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